네, 한동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옥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마 했던 지수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어요. 장중에 코스피가 2,300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무엇이 오늘장의 가장 큰 문제였을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키워드는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주셨는데 어제 약간 그 충격을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검은 금요일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아침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 이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그거를 지금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매수가 세지 않다 보니까는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도 그랬죠.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낳는 그런 매도 물량 나오면서 사실 그 되게 세게 매도가 난 건 아니지만은 이 반대 매매 자체가 하한가 주문을 내놓다 보니까는 역시나 매수 주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좀 하락이 많이 나왔다. 지금도 약간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 정도 흐름에서 또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내용을 좀 보면서 앞으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일단 어제부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있어서 일 두 개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하락했던 요인, 그다음에 이제 어제 아침에 보시면 미국 증시가 거의 3%까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의 이 GDP 성장률이요.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니까 1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1.6이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다라고 이 애틀란타 연은이 이 GDP 나흘을 통해서 밝혔던 건데 이것 때문에 어제 나스닥 급락 나왔다가요. 제가 이제 어제 PC 물가 지수가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런 PC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7%,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4.8 아니면 4.9였기 때문에 더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물가가 또 둔화되고 있구나,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고요. 결국 어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회복하지 못했지만은 저점되면서 올라와 끝났는데 아침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악화되면서 마이크론이 또 시간 내에서 한 1점 몇 프로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투심은 그래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다만 인플레가 고점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은 어떤 성장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틀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금요일에 아주 큰 반응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지난주 어떤 학습 효과에서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금요일 날은 그걸 그대로 다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하락상 속에서 변동성이 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은 제가 왜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이런 구간에서는요. 결국 종목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 강한 종목들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경기 침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보다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종목 모멘텀이 강한 그런 종목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종목에 집중하자는 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림 하나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제 나스닥 차트 분봉을 준비해봤는데 나스닥 분봉입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나스닥이요 3%가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GDP 성장률이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마이너스 나올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PC 발표가 되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쭉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 내용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악재가 있습니까? 예, 아마 몰랐던 새로운 악재 없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지난주에는 이틀 급락 후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하루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내가 괜찮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놓치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을 좀 드려놨고요. 지금 시장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당국의 입장에서도 반대 매매라든가 공매도를 이제 차단할 그런 어떤 그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저점이라는 인식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나스닥의 차트를 저희가 이렇게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때 엄청 공포스러웠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도 낙폭을 조금 만회한 상태로 장을 마친 상황.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종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볼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다스코를 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좀 올랐다가 상승폭을 좀 줄여놨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합권에 있는데 결국 이 다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침체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건설주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건설주가 오히려 지금 그 사우디의 이 네온시티 입찰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는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이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좀 급락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16% 급락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게 아침에 보니까는 원숭이 두창의 어떤 그 수혜를 보기 어렵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악의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원숭이 두창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1명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커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확진자에 비해서 유럽 확진자가 훨씬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동안에 뉴욕에서 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세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CDC에서 이 긴급 상황실까지 발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없지만은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 사실 커지고 있고 WHO에서도 지금 이 어떤 그 유아까지 걸리는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재소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지도 강해지고 있는데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실제 국내에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고 질병청에요. 또 그 특허를 갖고 있고 또 해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판매가 미약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환자가 많이 없고 또 이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으니까요. 다만 만약에 원숭이 두창이 좀 안 컸으면 좋겠지만은 커진다면은 제일 수혜주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낙폭이 심했을 때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그때 자세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보면은 한국항공우주 바로 이제 엊그저께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방산업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코와 폴란드 방문하면서 폴란드에서 이제 어떤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62,000원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관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은 종목은 놓치지 말자 그랬잖아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차원에서 모멘텀이 또 확실한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주항공 이슈가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방산주,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잠시 후에 또 한번 다뤄드리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40조 원전 MOU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네. 저희가 주초였나요? 그 ETF, 원전 ETF를 네. 대비하면서 원전주를 또 봤었잖아요. 그 원전 ETF도 지금 꾸준히 올라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원전주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40조 원전이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는 8조짜리고요.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40조짜리인데 이 원들에 대한 MOU가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 장관이 오늘 이제 폴란드에 오늘까지 있고 나올 예정인데요. 이 MOU까지 체결했고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완전 세일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국 기업 간에 9개 MOU를 체결했는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산업부 장관이요, 이 방위사업청을 비롯해서 뭐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KPS,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 팀 코리아를 끌고 이제 그 폴란드를 방문해서
이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6개 기업, 폴란드에서는 9개 기업이 9개의 원전 분야 이 MOU 협력을 체결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 원전 홍보 책자를 직접 이 폴란드 대통령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코리아를 좀 관심 있게 좀 봐달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좀 협력을 요청을 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40 에너지 전략이라 그래서 2043년까지 총 6개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 갖고 있고요. 가급적 올해 이 어떤 노형을 결정하고 2026년도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 많은 지금 국가들이 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폴란드하고 지금 체코가 가장 빠르거든요. 그쪽에 지금 대통령이 직접 만났고 산업부 장관이 지금 또 이 두 나라를 이제 갔기 때문에 MOU 체결을 둘 다 나왔습니다.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림 하나 좀 보시면은 이 MOU 체결 분야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엔지니어링, 전기, 기계, 뭐 건설 쭉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한전기술 두산에너지를 대우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폴란드 기업들하고 이제 그 MOU를 체결한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 방문에서 나온 MOU 체결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것도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한국에 오시면 구체적인 브리핑이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역시나 이 어떤 원전 기업의 몸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면서 원전 관련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분야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사실 네. 건설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렇죠.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또 수혜주로 꼽히게 될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종목은요. 네. BHI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틀 연속 급등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급등했다가 어제 조정이 나오고 오늘 제일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배를 치면서 한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발전용 이 설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생산하는 인프라 장비들이 대부분 원전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본격적으로 2022년 이번 말부터 어떤 수주 모멘텀을 가시화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중소형 원자력 발전 이게 뭡니까? SMR이죠. 이 SMR에 대한 이 핵심 부품 개발을 좀 주도하면서 사업 다각하고 있고요. SMR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후 이 핵 연료 처리가 이제 핵심 기술인데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BHI고요. 이 한국형 차세대 모델인 ISMR형 이 어떤 이 원전 사업에 이 BHI가 참여할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 SMR에서 가장 큰 회사가 미국의 이 뉴스케일 파워인데 그 뉴스케일 파워의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BH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하면은 지금의 원전은 대형 원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원전은 SMR을 말하는 건데요. 그 SMR 제일 잘하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밸류 체인으로 또 BHI 들어가 있기 때문에 SMR 관련주에서는 뭐 최선호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3천억 이상의 수주가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서 나오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신한울 3, 4억이 건설 재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후화 원전 수면 연료 사업 진행되고 있죠. 이 사용 후 핵 연료 사업까지 사용 후 핵 연료 사업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도 오늘 날씨가 되게 더운데 지금 뭐 오늘도 기사 많이 났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본격적인 여름도 아닌데 폭염이 시작되고 있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지금 이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내는 거고 그 점에서 다시 한번 또 원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BHI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원전주는 많이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만은 BHI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이 없었다가요.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요. 오늘 그걸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되게 안 좋았죠. 오늘도 사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정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SMR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BHI는 지금부터는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9,000원까지 좀 크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였습니다. 이 원전주들이요, 이상하게 조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재료라든가 이슈, 관심이 좀 높은 섹터인가 아닌가 싶은데 BHI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종목은 또 무엇일지 키워드 먼저 힌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에너지 대란. 앞서 뭐 첫 번째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데 이제 다른 에너지인데 네. 좀 전에 원전을 말씀을 드렸던 거 지금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이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네. 전 세계에서 느끼고 있는 거고 특히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 세계에서 원래는 겨울을 준비하는 에너지를 지금 이제 보충하고 있던 건데 이 폭염이 오다 보니까는 더 빨리 그 어떤 이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 태양광이나 풍력, 원전에 대한 어떤 수요와 그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보고 느껴야 될 게 뭐냐면 7.8조의 적자인 한전이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 그것도 초대형 이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전은 알겠지만 지금 이 전기료도 못 올려가지고요.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 한전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필요하면 미국에 있는 초대형 이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이 초대형 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자문사를 선정하는 단계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용역 입찰 공고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500메가와트급 이 초대형 발전소인데 이 500메가와트급이면은 약 17만 가구의 전력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건데요. 태양광 치고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초대형 발전소를 지금 인수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고, 다음 달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가장 큰 곳이 미국인데요. 그 미국 시장을 또 선점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됐을 때 만약에 연말에 착공이 돼서 2024년부터는 이제 상업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전이 이런 이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태양광이 정말 중요하게 또 어떤 그 에너지 대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서 관련 종목 중에서 충분한 하락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너지 안에서도 태양광이랑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태양광 관련주 보겠습니다. SNS를 들고 오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달 전인가요? 그때 처음에 태양광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안 끌린다고 했다가 번복했잖아요. 네. 요즘은 태양광 주들이 오히려 이 시장 하락을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올랐다가 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을 기회로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국내 최초의 태양광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명칭을 좀 갖고 있고요. S표열세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이 스마트 O&M으로 자회사 S파워와 함께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어떤 그 통합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국내 최대 신재생 에너지의 O&M 전문 기업이다. 이게 O&M이 뭐냐면 발전량을 예측하고 이 발전량의 어떤 감소 원인들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거를 이제 이 O&M이라고 하는 건데, 국내 최대 이 신재생 에너지의 O&M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ICT 기반의 디지털 O&M이 각광받고 있는 건데요. 이 태양광의 어떤 발전 효율을 좀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 S에너지의 입지가 좀 굳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S에너지는 국내 최대 누적 관리 용량 1기가와트시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이 신재생 에너지 이제 O&M 기업이다 보니까는 일단 1기가와트시를 하게 되면은 최초로 이제 이 누적 용량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자체 보유한 이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지니어스를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발전량을 좀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시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태양광 이야기 나오면 상한가 한번 갔다가요.
지금 조정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급등세가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6,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4,5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S에너지였습니다. 목표 주가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또 어디서 나눠볼까요? 네,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오늘 시장이 또 빠지다 보니까는 좀 어리둥절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좀 확실한 내용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또 종목 장사가 이어질 텐데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설명드릴 거니까 네.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더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